이제 다시 수업 진행할게요. 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서비스까지 옮겨놨는데 이제 DAO까지 처리가 넘어갈 수 있게끔 구조를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들 다 뒤로 가야죠. 이제 서비스에 있었던 변수들은 다 넘어가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생성자 부분도 결국엔 다 넘어가야 되고요. 넘어왔을 때 이름 맞춰줘야 문제 없을 거고, 그다음 메서드 부분들, 자, 여기서는 대놓고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DAO한테 요청을 좀 보내줄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도 이제 DAO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의존성을 주입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DAO, 그럼 이 녀석도 빈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뭔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DAO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이런 것도 없어요.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단은 처리를 할 건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처리할 때는 또 바뀔 거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 컴포넌트는 그냥 요소라는 뜻인데요. 요소, 도구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article DAO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빈 객체에 올릴 수 있게 그냥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빈 객체로 올라가게끔만 해준다의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이제 서비스의 역할까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고, 얘는 컨트롤러의 역할까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태그에 따라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컴포넌트로 이제 빈 객체 지정해 놨으니까 이제 서비스 쪽에서도 동일하게 생성자 주입해 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private article DAO 타입으로 article DAO 변수 하나 만들어 내고요. article 서비스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4개 변수로 DAO, 빈객체 중에 DAO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가져와 줘 라고 해주고요. article DAO에다가 4개 변수로 받아온 DAO를 연결하겠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제가 이 디스를 생략했을 때 얘는 왜 뭐라 그래요? 디스 생략하면 지금 둘 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지역 변수 개념이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랑 동일한 개념인데, 이 녀석이 지금 이쪽 변수 사용하는 지점에서 훨씬 더 인접하니까 밖에 있는 전역 변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둘 다 얘를 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디스를 생략할 수 없어요. 디스를 생략하고 싶다면 받아오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동일하게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DAO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 녀석한테 일을 부탁을 하면 되겠네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거는 애초에 여기서 부탁할 거 아니니까 그냥 뒤로 넘어가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얘는 여기서 하면 되죠. 근데 라이트 아티클이 필요하니까 하나씩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이 녀석 제가 잘라내기를 좀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article DAO 불러다 놓고 write article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 줘 라고 할 겁니다. 이 상황에 title과 body라고 하는 매기면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결과로 어찌됐건 article이라고 하는 객체가 넘어와야 돼요.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 주는데 안에다가 일단 붙여넣기 해놓고, 이 녀석 그냥 이렇게 할까요? DAO한테 write article 해줘 라고 했고요. 그다음 return 타입 맞춰주면은 이제 여기서 return을 해주면 되겠죠. return article. 이렇게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제가 이제 서비스랑 DAO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다 넘긴 다음에 서비스에다가 메서드 만들어줘도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또 타이핑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아티클을 리턴을 해야 됩니다. 리턴 타입. 그러면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 DAO로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리턴 받아야 되는 결과가 system article DAO한테 get article by id 라고 하는 걸 넘겨받겠다. 이때 인자로 id 주겠다. 없으니까 만들어 주겠다.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이제 modify article. 자, 이런 거 결국엔 데이터베이스 직접 건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DAO한테 article modify article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할 건데 found article 넘겨야 되고요. title도 넘겨줘야 되고요. body도 넘겨줘야 되죠.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걸 할 거다. 자, 또 delete. 자, 여기도 diff.article DAO한테 delete article 이런 거 해줄 거고요. 이때 지우기 위해서 found article도 넘겨줘야겠죠. 자, 얘네들은 리턴이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 없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articles에 있는 remove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쪽 제외하고는 다 했습니다. 리스트 이거 이제 메서드 처리 해줘야겠죠. get articles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 없으니까 생성해주고, 위치 좀 옮길게요. 여기다가 자, 널이 아니라 article DAO한테 get articles 이런 거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만들어 줄 거고요. 얘도 위로 좀 올릴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서 리턴해야 되는 거는 is articles 리스트를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럼 코드는 이제 다 변화를 주긴 줬어요. 그쵸? 서비스는 이제 실제로 DAO 이체를 받아와서 DAO한테 일을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에 다 데이터베이스 건드려야 되는 역할과 동일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비스 로직 뭔가 할 게 딱히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냥 다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다 라는 거고. 자, 그럼 DAO까지 완료된 이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 또 해봐야겠죠.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자, 디테일 일단 보면 문제 없네요. 그다음에 실제로 있는 걸도 문제가 없고, show 리스트 같은 거 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odify 같은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 modify 아니지. 우리가 실제로 do modify를 해야 요청을 하는 거니까 do modify라고 해서 id는 5번 글을 바꿔보겠습니다. 타이틀에는 영어로 그냥, body에는 영어로 5번 게시물을 수정했다 나왔고요. 이제 5번 게시물에 들어가서 본다면 바뀌어 있는 거 잘 확인 가능하죠. 그다음 리스트 같은 거를 봐도 문제없이 바뀌어 있을 거고요. 또 딜리트도 한번 해보죠. 5번 글을 지우겠다라고 하면은 삭제했다라고 뜨는데, 없는 글 한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뜨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은 5번 글 없이 잘 나오고 있죠. 글 쓰는 거 빼고 테스트 다 했어요. 근데 글 쓰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이미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은 한 번씩 테스트 진행해 보시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MVC 구조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안 했고요. 우리 그냥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거랑 다른 거라고는 브라우저에서 요청 보내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콘솔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 문자로 보내버리는 거, 그거 빼고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의존성 주입 가능한 거 이런 거 빼고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한 거죠. 결이 계속 같아요. 여기서 이제 DB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거랑 유사하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근데 거기 부분은 지금 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많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유사는 하지만 어떻게 바뀔 거냐면 원래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랑 JSP 아티클 매니저 이거 두 개 할 때요, DB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사용했고요, SQL error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하나 사용을 했고 Secure SQL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사용을 했어요. 이걸 사용해서 JDBC의 문법을 조금 간편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해서 썼죠. 그 전에 우리가 실제로 그냥 따로따로 커넥션이라든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기는 했지만 이런 녀석들을 사용해서 좀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편해질 거예요. 더 편해질 거다. 우리는 뭘 쓸 거냐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자, 웹을 만들 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 중에 마이바티스라는 녀석이 있고 JPA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둘 다 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둘 다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중에서 마이바티스 배울 겁니다. 얘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얘가 조금 더 시장 비율이 높아요. 아직은. 왜냐면 웹 개발이라고 하는 이 SI 쪽은 변화가 상당히 느린 그 부분이고요. 그 느린 상황 속에서 JPA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도 다룰 줄 알고 얘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얘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둘이 방식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JPA는 우리가 그동안 썼던 방식과는 좀 느낌이 아예 달라질 거예요. 마이바티스는 우리가 썼던 방식과 그렇게까지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성도 더 용이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도 아직은 SI 쪽은 조금 더 마이바티스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는 마이바티스로 배울 거다. 근데 사실 궁금하시면 JPA를 따로 공부해 보셔도 이걸 할 줄 안다면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줄 안다면 조금 편하게 익힐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녀석 DB util과 SQL error exception 그리고 secure SQL 이 녀석들은 왜 썼어요 우리가? 왜 사용했죠? 저거 사용한 이유 JDBC 커넥터 그 문법을 우리가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 녀석들을 가져다가 우리 프로젝트 코드에 입혀놨고요. 그 입혀놓은 클래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DB랑 그 통신을 했었죠. 누구 편하라고 쓴 거예요? 이거 개발자 편하자고 쓴 겁니다. 그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DB util 같은 거 클래스 이런 거 따로 없이 그냥 문법 사용했으면은 어차피 여기 안에도 문법 다 들어있는 건데 좀 더 메모리적으로나 실행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받겠죠 컴퓨터는. 근데 사람은 불편해요. 그래서 개발자 편하자고 이런 거 썼어요. 자, 이 녀석 왜 쓸까요? 마이바티스 똑같습니다. 개발자 편하자고 사용할 거예요. 이거 프라이머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바티스라는 걸 배우면 생각보다 DB 통신하는 그 결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해지는데 얘 프레임워크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부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이바티스도 하나의 프레임워크예요. 그리고 얘는 프레임워크이자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는 살짝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다른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면 한 번쯤은 검색해서 왜 이 둘의 명칭이 다른 거고 이 둘이 뭐가 다른지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은 프레임워크이자 라이브러리 둘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데 프레임워크가 조금 더 가까워서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JPA 같은 거는 그냥 순수한 프레임워크고요. 우리가 이런 녀석을 쓸 건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쓸 수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코드 상황에서 바로 사용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외부에서 존재하고 있는 녀석이니까 이걸 쓰겠다라고 우리가 의존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우리가 form.xml에서 디펜던시 처리하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나 마이바티스 쓸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냥은 사용을 못한다. 그런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쓸 거야 라고 알려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죠? MVN 레파지토리 들어가는 거. 여기서 실제로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레파지토리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찾은 다음에 그거 메이븐 주소 부분 이거 디펜던시 부분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뭐 있어요? 우리 애드 스타터스 있죠? 애드 스타터. 우리 롬복 때문에 프로젝트 안 만들어질 때 우클릭해서 스프링에 애드 스타터스 이거 해가지고 롬복 추가했던 거. 그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얘를 먼저 하세요. 여기서 먼저 찾아보고 저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로 가세요. 그리고 찾아서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면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저기서 안 보고 메이블 레파지토리로 가요. 여기서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마이바티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자, 3개가 있는데 누굴 가져와야 될까요? 뭘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눈치껏 봤을 때 우리 스프링 부트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있으니까 스프링 스타트업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요걸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눈치껏? 확신이 없죠? 물론 이 녀석에 대해서 찾아본다면 뭘 가져와야 되는지 알려줄 겁니다. 구글이나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런 검색 또 해야 되죠. 헷갈려요. 자, 여기서 애드 스타터스로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걸로 한다고 하면 애초에 이 녀석이 사용할 수 있는 애들만 알려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없을 때 레파지토리를 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항상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꽤나 많은 것들이 기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들어있고 여기에 물론 없는 것들도 많지만 일단은 얘부터 찾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럼 버전이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마이바티스라고 검색을 하면 뭐가 나왔어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녀석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할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자,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바와 DB를 연결이라기보다는 자바와 DB의 통신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얘는 통신하는 과정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게 해주는, 이게 맞겠네요. 편해지게 해주는 녀석입니다. 자, 자바와 DB에 통신하는 과정이 편해지게 해주는 녀석이면 통신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둘이 연결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붙어가지고 통신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렵게 하든 편하게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DB랑 자바 시킬 때 뭐 필요했어요? 커넥터 J 필요했죠? MySQL 커넥터 J. 커넥터 J가 필요해요, 우리도. 마이바티스를 쓰려고 해도 결국에 연결은 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커넥터 J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JDBC API, 뭐 포스트그리 SQL 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없죠. MySQL 커넥터 J라는 녀석이 없어요. 제가 커넥트라고 입력을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MySQL 쳐볼까요? 뭐 나왔어요, 여기에? 드라이버라고 하는 녀석 하나 나왔죠. 드라이버. 우리가 지금까지 커넥터 J를 사용했을 때 드라이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는 실제로 이 녀석 필요해요. 연결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커넥터 J는 JDBC 사용할 수 있는 MySQL 커넥터 J 걔는 이제 드라이버도 포함하고 있고 커넥션도 포함하고 있고 다 들어있는 거라면 얘는 드라이버 접속할 수 있는 드라이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녀석. 진짜 커넥터 J를 옮겨서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DB가 MySQL이 아니었다면 이거 아니고 다른 드라이버 넣으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넥스트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저번에 롬북 추가할 때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헬프랑 폼. 근데 우리 폼에는 무조건 필요하죠. 추가해야 되죠. 여기에 디펜던시가 추가돼야지 다운로드를 해줄 거 아니에요. 다 가져올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무조건 클릭. 자, application.properties 이거 뭐예요? 이거 설정 파일 아니에요? 자, 설정 파일인데 이 녀석 눌러보면 뭐 나와요?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애초에 프로퍼티스가 없지 않아요, 이제? YML이죠. 이거는 체크하면 안 돼요. 우리 form.xml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다른 상황, 다른 걸 추가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히 꼭 뭔가 편하고 필요하고 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폼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팅은 우리가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자동으로 해주는 세팅도 별거 없어요. 골라봤자. 그래서 폼에만 잘 선택을 해주시고 피니시. 자, 그러면 이제 form.xml에 여기 빌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은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MySQL 커넥터 J라는 녀석이 벌써 여기 들어왔네요. 얘는 빌딩 아직 하는 중인데 벌써 들어왔어요. 우리가 MySQL 드라이버를 쓰려고 하면 이 녀석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를. 자, 아직 빌딩이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여기 업데이팅 메이븐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있고. 자, 이제 저는 빌드가 끝났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겨먹은 디펜던시 지금 이만큼이죠? 마이바티스에 관련된 녀석 하나. 스프링부트 스타터, 우리가 실제로 아까 유치했던 그 녀석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ySQL 커넥터 J,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부트 테스트까지. 옛날엔 이런 거 같이 안 줬는데 버전이 올라가서 주나봐요.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녀석까지 같이 의존성을 줬다. 그럼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됐으니 우리는 이 마이바티스라는 녀석이나 드라이버 같은 거를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치까지 완료를 한 건데요. 프레임워크를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설치만 했다고 바로 쓸 수 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JDBC 커넥터 J를 사용했을 때 MySQL 커넥터 J를 썼을 때 여기다가 참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add build 패스를 해놓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커넥션이라고 하는 자원 만들어서 접속 정보 입력하고 유저 정보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접속 시도해봤죠. 그렇죠? 자, 얘는 이제 마이바티스랑 그 드라이버랑 같이 사용해서 진행할 건데 어디다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뭐 여기 컨트롤러 같은데 아니면 DAO가 DB에 접근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얘는 설정은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할 거예요. 여기서 설정할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해야 되는 DAO 녀석이 여기 설정되어 있는 값에 자동으로 붙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 설정은 이게 띄어쓰기 하나, 띄어쓰기 하나, 줄바꿈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애초에 지금 생겨먹은 게 약간 콜론 종속인 걸 보면은 파이썬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 콜론 종속 그 들여쓰기가 문법인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 문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이제 이거 가능할 텐데 자, 보이시나요? 이거 원탭이거든요. 우리 처음에 야물로 바꾸고 했을 때는 원탭해도 4칸 갔어요. 네, 한번 이렇게 저장 잘 되고 파일 확장자 바뀐 상태에서 문제없이 실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인지가 돼요. 그래서 탭으로 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칸으로 안 하고 같은 의미긴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세팅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스프링 이거 기본에 있던 거죠, 처음에. 자, 이 스프링 밑에다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네임이라는 거 하나 더 종속해서 들어갔는데 자, 제가 어플리케이션과 동등한 위치에 데이터 소스라고 넣을 겁니다. 이것도 자동 완성이 제공이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쓰고자 하는 녀석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냥 입력을 하죠. 데이터 소스 SE 이렇게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위상입니다. 자, 이거 위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녀석 밑에 원탭 주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라고 줄 거예요. 여기에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제로 커넥션에다가 넣었던 클래스 폴 네임 해가지고 넣었던 그 녀석과 동일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사이에 CJ가 들어있는 녀석은 애초에 여기서 빨간색 뭐 글자 안 나오는 형태로 바뀔 거고. 자, 그럼 URL도 여기다가 세팅을 할 건데, 자, URL은 GitHub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이거 실제로 들어갈 때 JDBC 컬럼 MySQL에 뭐 로컬호스트에 뭐 포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볼 건지에 그 뒤에 뭐가 설정 많았죠. 그거 다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GitHub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여기 남아있으니 이 녀석에서 좀 가져올게요. 우리가 그 녀석을 얘는 지금 설정으로 안 뺐죠? 설정으로 안 뺐으니까 아니지. 컨트롤러 여기서 안 하고 있고 앱에서 했나? 여기 있네요. 이거 이 URL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복사해서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 겁니다. 여러분들 GitHub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커밋해드린 이후에 이거 가져가서 적용시키셔도 돼요. 자, 여기 이거 콜론을 왜 넣었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넣을 건데 당연히 이런 데이터베이스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스프링 부트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이제 다시 클로즈 해주고, 없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줄 거란 얘기예요. 그다음 URL 세팅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유저네임 우리는 루트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우리 패스워드 따로 없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세팅할 거 끝났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세팅이에요. 드라이버 불러오는 거,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바티스 사용법을 써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거야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 정보를 가져다가 접근해요. 알아서.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 설정만 잘 해놓으면 마이바티스가 여기 들어있는 설정 값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냥 연결시켜 버립니다. 자, 이 세팅 완료를 했고요. 아까 MVC 구조 바꾸고 나서 제가 커밋을 한번 안 했죠? 그냥 같이 할게요, 이따가. 자, 그리고 이제 아티클 DAO로 와서, 자, 이제 마이바티스를 쓸 준비를 다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설치했고 세팅한 거예요.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제 진짜 써줘야겠죠. 자, 어떻게 쓰냐면 잘 보세요. 컴포넌트라고 했던 이 어노테이션을 제가 래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경로를 잘 보시면은 org 아파치에 ibatis.anno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ibatis가 뭐냐? 마이바티스 전 버전이에요. 이게 ibatis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한창을 사용을 하다가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낸 게 마이바티스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런 제공들은 아이바티스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얘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마이바티스 말고 아이바티스도 쓸 수 있어요. 얘도 쓸 수 있는데 얘보다 얘가 더 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따로 이걸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마이바티스 안에서도 제공받는 녀석이 아직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냥 이런 매퍼를 달아줄 거예요. 이게 매퍼라는 게 결국에는 매핑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리퀘스트 매핑 할 때 매칭시키는 것처럼 얘도 결국에는 이 DAO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녀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녀석을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의 매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를 또 줄 건데 이거 필요 없겠죠?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연결하게 되면 알아서 오토 인크리먼트가 할 거니까요. 생성자 필요 없겠죠? 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얘 컴포넌트에서 매퍼로 바뀌자마자 이거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매퍼 전에 컴포넌트일 때는
이런 거 안 떠요. 근데 매퍼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리로드 됐을 때 이런 게 떠요. 제가 분명 지금 이제 매퍼라는 걸 달아서 이거 빈으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컴포넌트 했던 것처럼 얘는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녀석이야 라는 걸 알려준 건데 정상적으로 빈에서 정의되지 못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은요 클래스에 달 수 없어요. 이 매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인터페이스에만 부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클래스였기 때문에 올바르게 빈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인터페이스가 됐어요? 그럼 지금 코드가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인터페이스는 100% 추상 메서드로만 이루어진 클래스여야 되고 이런 변수 필요 없고 생성자 필요 없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필요 없죠 이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바디가 없어야죠. 다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돼야 래퍼가 올바르게 동작을 해줄 겁니다. 바꿨는데 왜 뭐라고 하니? 왜 아직도 찾지 못한다고 하는지는 차차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왜? 빈을 못 찾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상황이면 에러가 날 텐데 이거 아마 서버 껐다 키면 될 것 같거든요. 서버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XMPP 켜놓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직 뭐 접속을 해서 뭔가를 실행시키고 하는 걸 적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일단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커밋은 또 완료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이 녀석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뭐 테이블도 만들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은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